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까? 내일은 금요일 크리스마스인데요. 다들 뭐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주변에 선물해야 될 것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인원 감축이 일어나서 좀 속상한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속상한 게 아니죠. 많이 속상하죠. 어쨌든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음, 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줘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알려줘도 실천을 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렇게 알려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를 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굉장히 자문을 구해서 조언을 해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는 한 30%도 못 미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100명을 알려줬을 때 한 2, 30명 정도가 실행하고 나머지 한 7, 80%는 그냥 손을 놔버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정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잖아요. 제 뭐 지인들은 제가 뭐 많게는 뭐 진짜 10번 정도까지 말하고 뭐 진짜 100번, 1000번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정보를 접촉하는 횟수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사람의 실행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계발서적 같은 것을 읽더라도요. 성공하려면 뭐 성공의 법칙 중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을 어떤 일에 꾸준히 투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와 비슷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뜯어보면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영상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접해봤자 시간으로 따지면 제 영상 평균 시간이 아마 한 20분, 15분이라고 쳤을 때 그냥 한 10분이라고 쳐볼게요. 영상 하나당. 영상을 하나를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은 없다고 많이들 말해요. 바쁜데 뭐 걷고 있다가 듣다 보니까 10분 정도 들으면은 많이 듣는 거고 뭐 한 20분짜리 영상 같은 것들은 아예 자리를 잡아서 막 앉아서 들어야 되고 40분까지 저는 찍는 경우는 없는데 막 40분 1시간 정도 되는 거는 음 요번에 유승준 씨가 그렇게 40분 정도로 영상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것도 어 그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유튜버 분도 그 영상을 끝까지 다 못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그 유승준 씨의 말을 이제 가지고 그걸로 이제 뜯어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걸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40분 정도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영상을 최소 길이 한 10분 정도로 잡았을 때 이 영상을 두 번만 봐도 20분이잖아요. 20분이면 하루에 1시간에도 뭐 택도 안 됩니다. 진짜 못 미치죠. 반도 못 미치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들어도 1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이면 10,000일 정도가 지나야 그 분야에서 정통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이렇게 10분짜리 하나 듣는 거에도 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뺏긴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이렇게 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려면 10분도 너무 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생각부터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요. 9시간이에요, 보통. 보통 9시간이란 말이에요. 9시간은 남을 위해서, 그 사장을 위해서, 사장의 주머니와 사장의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그 밥을 위해서, 사장들, 가족들이 입는 그 옷을 위해서, 사장들이 그 앉아있는 외제차를 위해서, 고급 주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9시간씩 낭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입에 풀칠할 정도만 가져가지 않나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 300 가지고도 요즘에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곡해된 것이고요. 2, 300이면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는 가정도 몇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입에 풀칠할 정도는 아니고,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그런 금액만 딱 주면서 우리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은 우리들의 삶에 윤택한 생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그 안에서 잡아놓고, 그 톱니바퀴 아시죠? 여러분들을 어떤 기계 안에 톱니바퀴처럼 박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라고요. 그렇게 계속 돌아갈 때 사장의 입에 사장의 아가리로 그 모든 금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금품이요. 법인카드로 쓴다고요? 법인 안에서 쓴다고요? 법인카드로 그 사람, 법인카드로 렌탈하고 리스하고 다 합니다. 법인카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법인 뭐 돈이라 가지고 그 사장이 유용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지출하는 그런 급여, 인건비, 뭐 안에서 쓰는 뭐 인쇄하는 토너, 뭐 프린터기,
컴퓨터 장비 사는 거 이런 거에 투자하고 뭐 임대로 들어가고 이런 거에다가 다 투자해가지고 사장이 돈 없는 줄 아시는데요.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걸 깨드릴 테니까요. 구독을 지금 안 누르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하루에 10분이 뭡니까? 하루에 1시간은 봐야죠. 1만 시간의 법칙을 상기하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요. 4대 보험료 사업장에서 내 거 안 내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라입니다. 이 밑에 신용불량자 될 수도라고 제가 적어놨죠. 신용불량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어플에 은행이 출시한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행 가면은 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여러분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곧 파헤쳐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은행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은행은 물건을 파는 그냥 판매인일 뿐입니다. 은행원들을 믿지 마세요. 은행원들이 왜 불친절한지 나중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은행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친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호구로 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돈 없으면 대출도 안 해줘요. 돈이 왜 없냐? 아니, 소득 정보가 다 있는데 돈을 왜 대출을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은행과 은행 직원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한통속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여러분들의 돈을 뜯어내는 거지. 여러분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신용불량자 얘기를 꺼내죠. 신용불량자라는 게, 신용이라는 게 어디에 쓰입니까? 은행에서 쓰이죠. 신용카드, 신용대출, 이런 것들에 이 신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신용불량자 무슨 말일까요? 신용이랑 불량을 띄어서 생각해 보시죠. 신용이 믿고 뭔가 사용하게 해줄 그런 신용이 불량하다. 신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질이. 믿고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 믿고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믿고 빌려주는 건 무슨 말인가요?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될 돈이죠. 빌려준다는 얘기죠. 자, 신용. 빌릴 수 있는 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신용 불량자.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뜯어드렸어요. 신용 불량자. 대출 안 나오는 사람, 대출 못 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신용사회죠. 대출 못 받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됩니다. 그냥 사람이 하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이 안 나오면요. 이 신용이 안 좋으면요. 비상금 대출 같은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하나 그냥 죽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력이 없다. 뭐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 이런 거는 사실 합당하죠. 합리적이죠. 그러나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너무나 이렇게 빈곤한 이런 취약계층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그 취약계층을 빼고요. 우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인구 중에서 신용불량자, 이거는요. 어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용불량자 되려면요. 카드 돌려막기에서 거의 뭐 빚을 막 못 갚아가지고 카드가 터지고, 정말 뭐 돌려막기라는 게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터져서 빚을 못 갚고 진짜 막 그 채무가 상당수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막 캐피탈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금융기관에 빚지고 안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온전히 다니면서 성실하게 돈 모으고 예금 적금 들면서 이것저것 예금 상품, 적금 상품, 금융 상품 다 이용해가지고 저축해놓고 청약저축 열심히 들고 있는데, 카드도 뭐 신용카드도 몇 장 사용하지도 않는데 50만 원 미만으로 사용을 하는데, 카드값도 꼬박꼬박 300만 원 월급 들어오면은 카드값도 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다 내는데, 빚이 없는데, 아니면 빚이 있더라도 빚을 안 갚은 적이 없는데 갚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용불량자 신세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 지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은행을 갔는데요. 아주 뭐 소득도 좋고 빚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값도 잘 갚고요. 뭐 흠잡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출이 안 되세요. 대출 자격조차 안 되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출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은 그 신용불량자라는 소리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납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통지서가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날아가거든요. 안 내고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놓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우편으로 와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 미리 떼놓은 다음에 안 내고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주소지가 잘못돼 있으면 또 종이도 안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몰랐다가 진짜 급하게 가계대출이 필요해가지고 부랴부랴 갔는데, 애 키우고 뭐 부모님한테 수술비 해드리고 해야 돼가지고 급해서 갔는데, 뭐 회사에서 대출해줍니까? 회사에서 대출 잘 안 해줘요.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 아니면요.
근데 대출이 필요해가지고 급해서 금융기관에 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당신은 대출 자격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개 같은 소리죠, 정말. 이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그 4대 보험료를 다 떼갑니다. 근데 왜 안 냅니까? 그거 한 달 한 달마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래요. 여러분들 몰래 안 내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 돈을 유용을 하는 거죠. 일부러 20%씩, 자, 4대 보험료 그냥 20%라고 치면 계산이 편합니다. 정확하게 뭐 0.05 막 그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급여에서 20% 정도를 4대 보험료라고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하는 세금들 있죠. 모든 세금을 다 통틀어서 20%라고 칠게요. 자, 300만 원 이 급여다. 20%, 60만 원 세금을 띄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통장에 240이 꽂힙니다. 240이 꽂힐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 세금에 대해서 받을 것이고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정확하게 납부가 되고 있겠지 하고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 왜 제가 제 채널 구독하라고 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몰래 안 내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4대 보험료 체납하는 거 회사에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까지 불이익 없고요. 이 직원들이 알게 돼서 나갈까봐 사람들은 4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고. 그 기계를 돌려서 금화가 나오면 그걸 먹는 아가리는 사장의 아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한 거고요, 사장은. 그 톱니바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기름칠을 해줍니다. 그 기름칠은요, 당연히 내야 될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먼저 징수한 4대 보험료를 그냥 착실히 납부하는 것인데요. 정말 또라이 사장이 많습니다. 이 4대 보험료를 징수를 해가지고요, 안 내고요, 자신의 돈으로 유용을 해버리고요, 나중에 그냥 안 내고 말아버립니다. 이거 처리법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4대 보험료 안 낸 회사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고용노동부에서 책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기관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분들 4대 보험료 급여에서 징수한 부분 있죠? 그거를 회사에서 안 내도요. 그냥 여러분들 급여 뜯기고 마는 거랍니다. 소관이 아니래요. 자, 놀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무지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4대 보험료 아예 내 월급에서 떼어가지 말라고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왜 떼갑니까? 내지도 않을 거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내야 될 책임도. 폐업해버리고 도산해버리면 끝이라고 합니다. 개인이요? 개인 재산은 다른 가족의 명의나 차명 계좌를 통해서 모으고 있고요. 자신의 소득이 잡히지 않게끔 이미 사장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파트 명의도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민형사 소송을 걸더라도 그 사람 그 재산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받을 길이 없어요. 소름 끼치십니까? 이게 회사의 모습입니다. 회사 사장의 이면이고요. 굉장히 놀랍죠? 4대 보험료 여러분들 급여에서 징수해가가지고요.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 몇이나 되십니까? 납부를 한다고 해도요.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급여에서 징수한 세금이랑 납부한 세금이랑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 내는 거죠, 세금은. 근데 급여에서 많이 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5% 10% 정도는 여러분들의 돈을요. 그냥 그 사장이 먹는 거예요. 연봉 10% 올려주는 거? 그거 고마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떼어먹은 돈 그냥 그 다음 연도에 미뤘다가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10%씩 손해보는 거죠. 납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놀라셨습니까? 놀라셨으면 놀라지만 마시고 구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구독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회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월급의 80% 정도만 받고 20%는 그냥 내가 포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20%를 포기합니까? 연봉 3천에 20%면은 얼마입니까? 1년이면 600이에요. 돈천이라고요. 그 돈 1,000만 원을 왜 포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0만 원 없어서 진짜로 병실에서 뭐 수술비나 약값이 없어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돈이에요. 600만 원은. 1,000만 원 600이요. 1,000만 원 1,500, 2,000 될 수도 있어요. 연봉을 3,000으로 잡고 얘기하니까 600인 거죠. 20%가. 4대 보험료 지금 안 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보십시오. 안 내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몰았다 내던지요. 그렇게 할 때 몰았다가 내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는데요. 국민연금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그냥 납부 안 한 걸로 되고 끝난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돈 없는 거예요.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낸 게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기간이 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재직기간이요.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회사는 납부할 그런 뭐 책임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납부를 안 해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뭐 징역 가는지 아세요?
징역 안 가요, 사장. 그랬으면 지금 잡혀가죠. 안 내고 있을 때. 이거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빚도 하나도 없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미납 중입니다. 대출 자격이 없으세요. 이 말인즉슨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미납 중이세요. 여러분들은 신용불량자랑 똑같은 그 신세예요. 아십니까? 4대 보험료 미납 중인 회사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지금 제대로 그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납부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거는 매달 확인해야 돼요, 사실. 4대 보험료 제대로 그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자본주의 구조에서 살고 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출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거 회사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 반드시 이거는 조치 취해야 됩니다. 4대 보험료 사업장 미납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내 거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당신이 은행에 갔을 때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몰았다 내게 하지 마십시오. 매달 내게 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영상을 구독하시고요. 매번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피해 나가십시오. 대응을 하십시오. 이 4대 보험료 미납하는 회사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세트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